네, 안녕하세요. 사회를 맡은 전시작가 한승욱입니다. 네,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어영부영 진행하면 어영부영 끝날 것 같아서 이렇게 식순을 좀 꾸려보았습니다. 진행이 다소 엉성하더라도 너른 이해 부탁드리며 식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내빈 소개가 있겠고요. 축사, 소회 및 감사 인사, 건배사, 그리고 여기 요방과 유력방, 작품 안내, 투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빈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전시에 도움을 주신 분들부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전시의 개최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배인석 공간 어쩌다 보니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께 전시 선물을 받은 것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최영식 서울환경연합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 오랜 친구이자 최고의 여행 메이트, 이번 전시회를 제안해주고 굳은 일 도맡아주신 김병주 공간 어쩌다 보니 아트 매니저님, 오늘도 촬영으로 일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소속해 함께하고 있는 예술가 집단 콜렉티브 929 동료이자 녹색 선배님, 노래방 친구 수다메이트 이현우 작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음에 꼭 드는 엽서와 포스터를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자연 관찰의 즐거움을 알려준 친구이자 저의 직장 선배님, 김용재 한중문화보호협회 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현장 사진 스케치를 담당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녹색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열정을 다해주고 계십니다. 문헌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님입니다. 그리고 제 직장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서울시와 함께 탄소 중립 활동을 다채롭게 이끌어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박기현 한국로아스협회 이사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줍지만 참석해주신 애정하는 동료, 친구들의 이름을 한 분씩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권현위, 김나나, 신재민, 이병현, 또 여기 대본에 이중님, 이향아, 한지희 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축사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곳에 자리해 주신 세 분께 미리 축사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배인석 공간 어쩌다 보니 대표님 축사 부탁드립니다. 작가가 사회보는 처음이에요. 작품같이 이게 친밀하게 준비된 만큼 하려고 해서 다행이에요. 저번에 김정준 씨 할 때 보니까 시간도 남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실 분위기라서 하여튼 할 때 그때는 그랬는데, 이 요지가 뭐냐면 하고 싶은 걸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맞는 걸 하지 말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시라고 노래를 된 거고, 어쩌다 보니까 제가 소개를 약간 드리고 싶은 게 회사라고 해요. 왜냐하면 보통 단체를 하면은 협동조합이거나 사단법인이거나 이런데, 그냥 우리는 회사, 예술가들의 회사다, 주식회사로 갈까? 이러는데 근데 그렇게 가려고 이렇게 회사로서의 어쩌다 보이고,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돈 벌어라. 돈 긍정적으로 보는 쪽으로 이렇게 예술을 활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전시는 꼭 개인 전시해라. 그리고 어쩌다 보니는
좀 쉽게 말하면 빨리 알아듣기는 그냥 과학이다. 왜 이걸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단 한마디 어쩌다 보니 태어났지 뭐 이렇게 뭘 계획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필연적인 법칙에서 확률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필연은 자연 법칙도 있지만 여기 환경이나 동성이니까 아시잖아요. 사람끼리 만든 법칙도 있잖아요. 이 두 개를 지켜가야 되는데 좀 답답하니까 이 안에서 확률적인 것을 좀 지향하면서 살아도 되지 않겠냐. 일을 버려놓으면 뭐가 될 것이다. 꼭 생각하지 않더라도 생각하는 걸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 전이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잘 안 될 거야.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잘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 회사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정주 전시 이후로 해서 소개를 받고 했는데 보나마나 김정주 씨가 소개하면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 보통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뭘 따지는 게 아니고 할만하다라고 생각해서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기획을 하나 넣은 게 이제 전시 기간 중에 그 양자역학에서 중첩이나 얽힘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 전시 기간에 하나를 더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김정주 씨 하실 때는 전시가 10일 정도 됐는데 10일 그 안에다가 콘서트를 집어넣었어요. 젊은 작가, 그러니까 가수들 와가지고 노래 부르라고. 그 사람 공연인 거예요. 잠깐 전시가 미뤄졌고. 또 이분 하실 때는 지금 계획이 뭐냐면은 예술가 작업, 그러니까 10년 넘게 예술가들만 이렇게 찍어서 온 다큐멘터리 그 영화가 있는데 근데 무려 4시간짜리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대고 중간에 한번 상영을 해보고 감독과의 대화를 하려고. 사실은 이제 두탕 오픈을 하면서 서로 윈윈하라고 그 오픈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역시나 김정주 씨 할 때도 두 번째 할 때가 그림이 더 많이 풀렸어요. 첫 번째는 사람은 많지 안 사. 축하만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기획해 주시고요. 도와주실 수 있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SNS에 많이 올려주세요. 볼 필요 없다고. 그러면 올 거예요. 좀 이제 행운이 있기를 바라고 노력만큼 안 돼도 노력 안 하는 운이 더 많이 듣기를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영식 서울환경연합 이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 전시 축하글도 어쩌다 제가 쓰게 됐어요. 사실은 오늘 축하말을 하면서 승우가 전시 축하해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되게 길게 하네요. 그래서 저도 좀 늘려보고 있어요. 영업사. 제가 전시 축하글에 맨 끝에 그냥 잘해 이렇게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 단톡방에 글을 올렸는데 매울게 세금수 대표가 잘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 딱 올린 거예요. 이건 뭐지? 근데 잘하려면 꾸준히 해야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는 과정이고 잘하는 건 결과인데 근데 꾸준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노래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즐거워야 꾸준히 하고 하다 보면 잘하게 되니까. 근데 노래하면 산다라면 되게 예술 작업 철렁철렁하나 대충 하나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마라톤 안줄 50분 한 친구가 있어요. 야, 그걸 한 번은 좀 모르겠는데 재밌냐고 그랬더니 재밌다는 거예요. 저는 하프 뛰고 죽는 줄 알았거든요. 다시는 이거 안 했더니. 그런데 뭐 한 30km쯤 초라뛰다 보면 런너스 하이라고 되게 그 쾌감을 느끼는 순간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5분인지 10분인지 저는 몰라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일단 뭐 아마추어가 한 3시간 반 이상은 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10분 때문에 그게 즐겁다고?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아까 3시간 40분은 엄청 괴로웠을 건데 저걸 왜 즐겁다고 하지? 마라톤 안 좋아하는 것이.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노래하면서 꽃피는 그것이 한상욱이 지향하는 예술 세계라고 하면 결국은 노래하듯이 한다는 것이 그냥 작업하면서 흥얼거리는 게 아니고 3시간 살면 죽으라고 하고 그 10분 이거 됐어! 그러면 즐거운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작가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전시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축사의 마지막입니다. 김병주 공간 어쩌다 보니 아트 매니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간 어쩌다 보니 김병주입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또 축사를 하라 그래가지고 힘들게 하네요. 이 기획에 공간 어쩌다 보니라고 적혀 있는데 저희의 기획은 사실 한성 작가한테 모든 걸 맡기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혼자 힘으로 다 했고 저희는 이제 신경 쓸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전시 경력도 다양하게 많은 작가라서 그런 게 가능했던 것 같고 또 저희가 이제 이 공간을 빌려서 기획전들을 구상을 하고 있을 때 저희와 연결되지 않았던 이제 작가들을 좀 찾아서 같이 전시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는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한승욱 작가 작업실에서 하루 묵으면서 이제 술도 마시고 작업도 하고 이런 날이 있었는데 작업실을 보니까 그림들이 막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멀리서 찾고 있었구나. 그래서 바로 이제 제의를 했고 바로 또 승낙을 해줘서 지금 전시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저희가 찾고 있던 작가가 그때 시간이 되게 빠듯한 기간이었거든요. 한 2달 남은 시간이었는데 당장 전시를 할 수 있는 좀 준비가 돼 있는 작가여야 했는데 딱 그 기준에 들어맞는 작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승욱 작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울퉁불퉁하고 그런 걸 좀 딱딱하고 직선적인 걸 굉장히 싫어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어느새부턴가 좀 주화임에 빠져가지고 저희 여행 계획 세웠는데도 막 그 공문처럼 만들어서 보내고 그래서 이게 즐거워서 그런 건가 뭐 머리 찌들어가지고 망가진 건가 지금 고민이 좀 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아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청개구리고 그런 친구인데 이렇게 뭐 직선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기 길을 계속 개척해오고 꾸준히 묵묵하게 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는 이제 예술 쪽으로도 저는 이제 뭐 첫 전시도 굉장히 늦었고, 근데 한승욱 작가는 20살 초반부터 이제 맨땅 헤딩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뭐 인연도 만들고 서름도 겪고 그러면서 자기 자리를 조금씩 만들어온 사람이라 좀 그런 점들을 많이 배우고 존경하고 있고요. 그런 독특한 스타일들을 아마 이 전시에서 좀 깊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전시를 이제 많이 하던 작가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뭐 이렇게 전시하는 거를 작품들을 보셨겠지만 이렇게 한 공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구상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전시가 있었던 것 같은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매도 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제가 소회 및 감사 인사를 드릴 차례입니다. 네. 2017년
제가 하루 종일 피는 꽃 개인전을 열었을 때 작가의 말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김소연 시인의 시집 수학자의 아침에서 시인의 말은 이렇다. 애도를 먹게 하는 자장가가 되고 싶다. 그 밑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하루 종일 피는 꽃이 되고 싶다. 2020년 파도꽃 개인전 때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밤에도 파도는 자신을 지우는 일을 계속해서 달빛이 비치네. 이번은 삶을 노래에서 피는 꽃이 있다면 어떻든 예쁠 거란 생각에 전시 이름을 노래하면 피는 꽃으로 지었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 해먹고 그림 그리고 설거지하고 다음날 아침 출근길 가져갈 커피 내리고 잔자는 틈틈이 구상하고 메모하는 어느 때보다 삶 속에 스민 창작 생활입니다. 오랫동안 공중에 떠서 무지개를 찾는다는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상의 존재로서 충실하며 노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술가는 어떻게 왜 태어나는 걸지 저는 여전히 그림 그리는 것이 즐겁고 그림을 그려야 다른 일들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저 자신과 주변 환경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비로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들여다보면 제 생은 결핍과 외로움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리해주신 여러분 덕에 용기 잃지 않고 폭풍이 몰아치는 영역에서도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 내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예술의 아름다움과 의미, 삶의 향유의 뜻을 알고 계실 여러분께 깊숙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건배사를 할까 하는데요. 도중에 와주신 분들이 계셔서 먼저 잔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잔이 비신 분들도 와주셔서 이렇게 기대해주시면 감사를 딱 마셔야 됩니다. 너무 떨고 있어요. 혹시 맥주 드실 분 있으신가요? 맥주 드실 분? 제가 많이 떨어가지고. 안 드신 분 없어서 말을 가지고 그리스도 보이고 내가 그냥 안 드신 분은 잔 다 채우셨을까요? 너무 짜다. 네. 제가 보면 주변에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 주변에 오프닝을 가면 멋진 건배사를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해보고 싶긴 한데 재치 있게 준비하진 못했습니다. 제가 패티김 선생님 노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사랑은 영원히입니다.
네, 그 제목을 따서 여기 계신 예술을 사랑하고 누리시는 분들과 함께 외쳐보고 싶습니다. 아 근데 제장이 없네요. 잠시만요. 아니. 너무 떨어. 생각이 워낙 대를 안 하셔서 그래서. 그것도 대본에 있나요? 아니 이건 없었어요. 밑에 있다. 네, 제가 예술은 하면 여러분께서 영원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예술은 영원히.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 함께 이 작품들 하나하나 제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치우고 그저 치우고. 그럴까요? 일단 잠시 세팅하는 시간 드려서. 우선은 제가 캡션지를 만들 때 이 작품을 1번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까 합니다. 왠지 떨어져서 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에 표현을 해봤고요. 제가 일산을 사는데 매일 서울 출퇴근하니까 뭔가 그 경계를 넘나들면서 나 이 선로에서 내 청춘 물거품처럼 날아가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여름이라서 아침 해가 빨리 뜨는데 이걸 그렸을 때는 좀 이렇게 아침에는 어두운 시간이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제가 옥상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계단으로 와서 저 멀리 있는 북한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고독해 보였고 제 마음속에 피어난 말이 있었습니다. 소년 2로 학난성.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다. 왠지 그 사람의 쓸쓸한 뒷모습에서 그 말이 떠올라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별 부르는 사람이라는 그림인데요. 아까 이렇게 인사드릴 때도 그 내용을 적었지만 제가 작년 1월부터 처음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독립도 하고 했는데 그 전에는 돈벌이가 정말 변변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떠서 무지개를 찾고 있다는 부끄러움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제가 돈 벌고 월세 내고 밥 먹고 그림 그리니까 뭔가 지상의 존재로서도 충실하면서 지상에 뿌리 내리고 하늘의 별을 노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하면서 지상의 존재가 하늘의 것을 구할 때 마음은 어떨까 생각해서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 그림은 올해 초에 임진강으로 탐조를 갔습니다. 그때 보니까 임진강을 끼고 이렇게 문산, 연천 이렇게 가면서 임진강을 따라 탐조를 했는데요. 이게 하루 종일 보니까 이 강물이 낮에는 햇빛에 번쩍번쩍 빛을 뿜고 밤에는 달빛에 졸졸졸 노래하고 자갈들과 다슬기, 두루미와 제두루미, 많은 맹금류와 작은 생명들까지 다 얘가 키우고 있는 걸 보면서 이제는 물의 지혜를 배워야겠다. 물의 지혜를 배워서 더 유연하고 더 마음 넓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면서 그려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는 저희 사무실이 서울시청에 있는데요. 거기 시청 입구에 해태 2마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좀 아쉬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상상한 해치의 모습은 그런 민머리가 아니라 뿔도 이렇게 나 있고 하늘도 날 것 같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제 마음속 해치를 그려보자 하고
어떤 인내와 희망을 한번 새겨보는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여기는 새벽 숲이라는 그림인데요. 아직 아침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숲을 가보면은 새들이 먼저 아침을 알고 숲 이곳저곳을 노래하고 지저귀는데, 그래서 숲이 굉장히 온몸으로 깨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림은 그런 아름다운 새벽 숲 공간에서 로맨틱한 장면을 연출해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 양쪽에서 사람들이 두 사람이 마주치는 장면을 생각해서 그렸는데, 그리면서 보니까 저와 어떤 여성이 아니라 저와 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직 나르시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조금 단순한 그 풍경인데요. 해무가 번지는 노을빛 어느 보랏빛 펜션에서 두 사람이 테라스에 있는 장면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제가 탐조하면서, 그리고 지금은 눈발이 날리는 장면을 보고 계신데요. 제가 아끼는 클립들을 모아서 영상으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보셨을지 모르지만 철원에 어떤 눈이 내린 아침에 강물이 흐르는 장면도 있고, 아침에 방금 눈을 뜬 두루미들도 있고요. 그리고 하늘의 제왕 검독수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흑두루미들이 밤에 잠자리로 가기 전에 서로의 안부를 오랫동안 묻듯이 비행을 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이렇게 눈발이 흩어지는 그 장면으로 영상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가 전시 제목을 노래하면 피는 꽃이라고 했으니까 일상 속에서 흥얼거리는 노래처럼 제가 그런 흥얼거리는 노래처럼 표현한 드로잉들, 낙서들도 같이 전시하면 재밌겠다 생각해서 이 박스지에 드로잉 한 것들은 제가 집에 와서 좀 쓸쓸할 때 술 한잔 하면서 편하게 그린 그림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A4 용지에 붙어 있는 메모지의 그림들은 제가 사무실에서 사무실에서 재미로 그린 낙서들입니다. 보시면은 되게 좀 재밌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이게 차리면서 좀 물러났는데 제가 매년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바리깡이 처음 책을 만들었고요. 여기에는 제가 장발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노래를 잘하는 꾀꼬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코로나 때 갑자기 방에서 보낸 시간이 많아져서 제 방에게 꽃을 헌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만든 그림책 내 방에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작년에 만든 시집 참새가 심은 꽃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첫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린 수수꽃다리가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천천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작품은 내 사랑 꽃이 되고 싶어라 라는 그림인데, 이것도 역시 패티김 선생님 노래 가사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뭔가 제 마음속에 저만 갖고 있는 꽃 혹은 보석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영 예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봄비라는 그림인데 유독 올해 봄비는 제 마음을 굉장히 시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올해 봄에 전국적으로 가뭄이 심했고, 그래서 봄비는 각지에 가뭄을 달래려고 가던 겨울바람도 불러 세워서
타고 왔구나. 그래서 이렇게 찬바람이 부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뿌리 식물로 태어난 어떤 존재가 봄비의 마음을 헤아리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별이라는 그림인데요. 제가 권정생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강아지똥의 작가님이신데 그분의 수필을 읽으면 정말 마음이 많이 저린데, 그분을 떠올리면 저는 별똥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게 뜬 별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권정생 선생님을 생각하면서요. 네, 그 공간이 좀 협소하긴 한데 옆방에도 전시가 이어지거든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 안쪽으로 먼저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있는 그림들은 2022년부터 19년까지의 그림들입니다. 이 세 연작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어새라는 멸종위기 1급의 조류가 있습니다. 이 저어새는 부리가 둥글고 주걱처럼 생겨서 그 갯벌을 이렇게 휘휘 저으면서 먹이 활동을 해서 저어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저어새 탐조를 저기 사진 찍으시는 용재군과 많이 다녔는데요. 왠지 그 부리가 둥근 저어새들 사이에서 저도 같이 잠을 자면 제 마음도 둥그러질 것 같아서 이렇게 저어새 시리즈 1을 시작해 봤고요. 그 다음에 저어새는 또 평화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둥근 부리로 서로 가려운 곳을 깃을 골라주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서로의 깃을 골라주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제가 2021년에 남북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큰 전시에 참여를 해서 그리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설명을 드리면 남북 평화를 생각하면서 생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탐조인들은 저어새를 우리나라 국조로 지정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어새는 남과 북 사이에 서해 부근에서 주로 번식을 하고 이런 평화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게다가 우리나라에는 국조가 현재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저어새를 조금 가까이 들여다 보았다가 조금 떨어져 보았다가 좀 멀리서 바라본 풍경을 그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샘물의 신비인데요. 목마른 존재와 따뜻한 샘물이 솟는 우물을 생각했습니다. 목마른 존재에겐 시원한 물보다도 좀 더 시원한 게 따뜻한 물, 온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맑고 눈물처럼 맑고 따뜻한 우물을 찾은 한 존재와 그것을 마셨을 때 일어나는 조용한 신비 해서 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구름이 되어가는 사람인데요. 제가 가곡 중에서 저 구름 흘러가는 곳이라는 가곡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저에게 쉼이 되어주는 노래이기도 해서 그 가곡을 흥얼거리면서 하늘을 보면 제 마음이 평안해져서 그 평안해진 저의 모습을 이렇게 구름처럼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이 작품은 붉은 밭 나무라는 그림인데요. 제가 환경에 관심이 생기고 이렇게 기후 위기를 알아가고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우울하고 좌절을 좀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 좋아하던 스피노자의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전에는 세상의 종말이 적어도 내 생에는 없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스피노자에게 사과나무라면 저에겐 붙드는 일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붙드는 일로 붉은 밭에 바람이 일렁이는 곳에 나무 한 그루를 저도 심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림은 비둘기 조롱이라는 그림인데요. 그 비둘기 조롱이는 조롱이라는 그 맹금류의 한 종류인데 비둘기를 좀 닮았다고 해서 비둘기 조롱입니다. 그리고 또 몸짓도 굉장히 작고 떼로 다니는 그런 조류인데요. 우리나라에는 가을 10월쯤에 파주 부근에 한 2주에서 3주 정도 머물다 갑니다. 이 새는 러시아 아무르 지방, 중국, 우리나라, 인도,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1년의 여정을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요. 이 새를 보려고 찾아다니면서 이 작은 새는 무슨 성배를 이고 살아가기에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할까? 그러면 그 먼 거리를 이동하는 비결은 뭘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새들은 짧은 비행을 할 때도 꼭 똥을 싸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자신의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친구들은 자신을 비우는 법을 아는 것 같다 해서 마지막에 흰색으로 지워보는 작업을 해서 마무리를 지은 작품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새 그림은 제가 자주 성찰하는 그림을 그립니다. 저에게 그림 작업은 저 자신을 수용하고 용서하고 더 나아가게 하는 그런 삶과 함께 가는 의미가 깊어서 이 그림들은 그런 저의 작업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촛불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마음이 답답할 때 강화도에 밤중에 이렇게 자주 드라이브를 가곤 했는데 동막해수욕장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밤바다를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촛불 하나에 물러가는 어둠을 생각하면서 촛불이 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아까 인사말에도 적었듯이 에밀리 브론테, 폭풍의 언덕 작가 에밀리 브론테 말 중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 영혼은 겁쟁이가 아니기에 폭풍이 몰아치는 영역에서 떨지 않는다네. 그렇게 떨지 않고 바람 속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한 사람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나 있던 곳을 찾아서 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렇게 어느 순간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이건 내 자신이 아닌 것 같다, 내 본류를 다시 찾아야겠다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자신이 보듬을 것들을 안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거미줄을 통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단순합니다. 매달리는 일인데요. 간신히 매달려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건 못 찾겠다 꾀꼬리라는 작품입니다. 이 꾀꼬리는 황금빛 몸에 분홍색 부리를 가진 아주 예쁜 새인데 한번 눈에 띄면은 계속 눈으로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여름철 새고 아주 우거진 이 나뭇잎 사이에서 나무 약간 상층부에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아름다운 목소리만 들려주면서 저를 희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보면서 계속 꾀꼬리를 찾다 보니까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든 게 조용필의 못 찾겠다 꾀꼬리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뭔가 얘들아 하면서 어릴 적 부르던 그
마음과 꾀꼬리를 찾는 그런 동심의 마음이 같이 겹쳐지면서 이거 좀 경쾌하게 풀어낼 수 있겠다 해서 그려보았습니다. 네, 작품 투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옆에 제가 뒤풀이 장소를 예약해 뒀는데 가능하신 분들은 여기 가깝거든요. 같이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뭐 좀 이렇게 쉬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0만 원을 써야 된답니다. 고마워. 예약할 때 고마워. 멋지다. 아니, 세상에. 너 너무 떨어가지고 어떡하지? 아이고. 네. 아이고, 잠깐 열어둘까요? 아, 힘드셨어요. 아이고 고생하셨어.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게 성격에 맞지 않는 일을 하려니까 정말. 엄청 잘하는데. 나름 리허설 엄청 했어요. 아, 집에서 진짜요? 혼자서. 아 진짜? 네. 이쪽은 생명다이빙 재단에 아, 안녕하세요. 김민규 연구원이요. 오늘 영광입니다. 그림을 보여드렸더니 꼭 오고 싶다 그래요. 아, 정말요? 너무 잘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탐조인. 아, 탐정. 그럼 생명다양성 재단에 계시면은 네. 저는 제가 쭈구리가 되는데. 왜 서울시에서 저 초보 탐조인이라. 아, 저도 정말요? 비둘기 조롱이도 본 적 없습니다. 저 친구가 저한테 탐조의 즐거움을 알려줬거든요. 나중에 같이 탐조 한번. 네, 불러주시면. 네. 저도 탐조하는데 동료가 없어가지고 아. 혼자 탐조하거든요. 그게 혼자 하는 그 즐거움이 있긴 한데 외롭기도 하죠. 네. 하는 게 있어가지고 탐조 초보지만 몽골에서 눈표범을 찍어 왔습니다. 와, 저 진짜 스노우 레오포드 너무 보고 싶은데 운 좋게 만나가지고 힘든 여정이셨을 것 같은데. 네, 말도 못하게 영하 50도에 해발 3,000m 바위산을 올라서 솔직히 볼 줄 대단하십니다. 몰랐는데 네, 있더라고요. 멋지십니다. 잠시만요. 아유, 관장님. 너무 아닙니다, 잠깐. 아니. 제가 못 가거든요. 애기 때문에. 관장님 너무. 나중에 갤러리로 오세요. 네. 언제까지? 10일이잖아요. 23일까지 하는데요. 네. 저희 고객들 얘기했거든요. 네. 혹시 오실 때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네, 제가 평일 중에는 월목금 휴가를 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맞춰주시면 제가 관장님 너무